첫 번째로는 로봇주 가운데서 뉴로메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로봇주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때 꼭 AI, 로봇 이렇게 이런 성장주들이 같이 그룹핑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다크호스로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로봇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뉴로메카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 점검을 하면서 관련된 또 투자할 수 있는 관련주들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8% 넘게 올라왔죠. 8.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요. 포스코와 함께 맞춤형 협동 로봇 R&D 협약을 체결을 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북미 쪽 로봇 자동 전시회였던 오토메이트 2023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이런 계약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같이 실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개별적인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들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협동 로봇이죠. 뉴로메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로서 이달 중에 두산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 예비 심사 청구 결과가 나오게 되고 문제없이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 올해 10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작년에 매출 449억에 영업 손실만 약 121억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평가받는 가치가 예상 기업 가치가 2조에서 3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가 되게 될 경우에 나머지 다른 로봇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 유로메카가 지난 금요일 날 한 8%대의 이런 시간의 단위가 강세가 나왔으니까 그런 종목이 오늘 갭 상승이 부담스럽다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최대 주주인 두산, 그리고 마찬가지 협동 로봇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때 LG 쪽과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로보티즈, 이러한 종목들이 핵심적인 종목으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반도체, AI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날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섹터로서 또 로봇주, 그중에서 시간이 다니까 반응이 나왔던 로보티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로메카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주셨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니까 오늘 상승 출발을 하겠습니다. 로봇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의 관건인 반도체주 내에서 HPSP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도 HPSP 같은 경우에는 7.25%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왔는데 사실 그간에는 시세를 크게 분출하지는 못했던 종목이거든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월에 한번 좀 이슈가 있었죠. 특히 이제 뭐 이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슈 관련된 이후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이유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65% 이상 증가를 하면서 약 한 35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제 4분기에 이연됐던 좀 이제 작년 4분기에 이연됐던 좀 실적이 좀 120억 정도가 좀 매출이 인식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업황에 대한 부진, 아직은 뭐 2분기까지는 좀 업황에 대한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장비 수요는 여전히 튼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1분기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즈 했습니다만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놓게 된다고 하면 올해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28% 정도 성장을 하면서 1,000억 정도를 예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비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낸드뿐만 아니라 디램 쪽으로도 좀 제가 볼 때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포트폴리오가 약간 좀 다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월에 지금 뭐 고객사 인수 관련된 이슈가 좀 퍼지면서 좀 단기적으로 이제
좀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또 실적 관련된 부분과 좀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되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을 좀 높여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공점 쪽에서 봤을 때 좀 아직까지 좀 주가가 좀 잠자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PSK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덴티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료기기, 특히나 임플란트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시세가 참 좋았죠. 덴티움도 얼마 전에 52주 최고가 경신한 이후에 잠시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IR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IR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4월 달 VBP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네.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진 빈자리를 패시브 수급이 채워 나갈 때 2등 업체인 덴티움 수혜 이런 부분이 전망이 된다는 측면,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끝났던 시덱스, 그러니까 이런 덴탈 의료기기 관련된 박람회였었죠. 코엑스에서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다녀온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치과 문 열어가지고 어제 좀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시덱스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귀에 들어왔던 부분 자체가 이런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 이런 부분이 성큼 다가왔다는 부분과 오랄 스캐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었다는 것과 중국과 뭐 중동 이런 해외 바이어들이 지금 현재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쪽도 로봇이 좀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석션 기계죠. 석션 기계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접목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블로그 내용 이런 것들도 쭉 찾아보면서 가장 제가 만약 이러한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사게 된다면 살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덴티움 이 부분을 좀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최근에 좀 덴티움 꾸준히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서 반도체 쪽에 넥스틴이 ROE가 41%에 달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JIP 엔터도 23.9%에 달하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7.1%에 달하는 높은 ROE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ROE가 높은 유망 종목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두각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꾸준히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보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잦은 상패가 되게 되면 이런 헬스케어를 추종하고 있는 펀드가 가장 1등 기업이 빠지고 난 빈자리를 채워나갈 때 이렇게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뭐 2등, 3등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2등 업체인 덴티움 그리고 3등 업체인 디오 이런 종목들도 기대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덴티움 뭐 최근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네. 빠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서 좀 덴티움 좀 길게 보고 접근을 하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길게 볼 수 있겠다. 2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덴티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의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팬들도 많고 그만큼 또 지쳐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외국인의 순매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투자 심리가 많이 변하긴 한 것 같죠? 네, 일단 저는 지금 충분히 접근해도 될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제약바이오의 어떤 시세가 그래도 뭐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좀 나타난다고 봤을 때 그 가운데서 좀 셀트리온 그룹주에 분명히 좀 제가 볼 땐 반등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가져온 이유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1분기에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좀 실적을 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에 매출 이제 5,036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1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이게 분기에 지금 5천억이 넘어간 건 제가 볼 때는 분기 첫 매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5천억이 넘어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올 하반기가 좀 상당히 주목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 했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좀 모멘텀이 좀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유플라이마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런칭도 분명히 계획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금 신약 허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셀트리온 지금 그룹주 지금 합병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좀 이러한 좀 의견들이 좀 어느 정도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될 좀 섹터 중에서 제가 볼 땐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도 꾸준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그래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 좀 보신다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중장기 좀 어떤 성격으로 해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 좀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아갈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5번째 종목 바로 알아봅니다. 5번째는 역시 반도체 내에서 아비코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최근 가장 크게 또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비코전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도 거래량 실리면서 7% 급등을 했고요.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DDR5주 내에서 가장 또 각광받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죠. DDR5 중에서도 확실하게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수동 소자 부품 단가가 올라가는 쪽과 메탈 파워 인덕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주가 상승 그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요 종목들 다 같이 올라오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AI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아비코전자, 이러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과 실질적인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된다는 쪽이죠. 미국에서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같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AI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핵심적인 찐 수혜주들만 이제 강한 모습이고,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여타 뭐 관련된 종목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물론 같이 올라오지만 그 상승률 측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도 찐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신고가 같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AI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최근에 저전력, 고효율 가지고 있는 DDR5 메모리 서버양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자체가 시장 조사 기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내년 DDR5 침투율이 시장 침투율이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쪽이 아비코전자인데요. DDR5용 메탈 파워 인덕터 관련해서 이쪽이 이제 단가 자체가 3-4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가운데 침투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이런 부분이 저평가 받아왔던 부분 자체가 그대로 수혜로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DDR5 D램 모듈에서 수동 소자 채용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중장기 기업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비코전자,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모두 다 신고가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관련된 기판, DDR5 관련된 주요 종목들 찾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밸류 측면에서는 TLB 이러한 종목들이 좀 싸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기판의 대장주였던 심텍 같은 관련된 주요 종목들도 마찬가지 DDR5 관련주로 또 이러한 종목들이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찐 수혜주 중에 하나로서도 우리가 기판주 점검을 해보자. 그중에서 대장주 아비코전자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가 지금 엔비디아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AI 반도체용 GPU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도 못 구한다, 이런 뉴스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실질적인 수혜는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밖에 90% 없고, 이상이니까. 그리고 그쪽 관련된 예. 이제 그 자율주행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를 유통을 한다고 하는 MDS 테크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관련주를 항상 주목을 받았는데 네. 지금 지난 금요일장 보시면 8.5%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보면 실질적인 수혜주 찾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찾기를 보았었을 때 GPU 하면 그냥 엔비디아 그대로 연결이 되는 쪽이고요. 그쪽과 이제 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AMD가 달라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쪽이 경쟁 여류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AMD와 올해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보면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찐 수혜주 찾기에서 그냥 테마로서 연결이 되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그냥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이나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비코전자 이러한 다수 종목의 핵심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스퀘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SK스퀘어의 최근의 주가의 흐름이 참 좋네요. 기관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장에 또 52주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스퀘어의 주가의 흐름이 왜 이렇게 좋은 건가요? 네, 일단은 좀 반도체나 어떻게 보면 뭐 제약 바이오, 로봇 쪽에 좀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좀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최근에 좀 이제 자사주 관련된 부분에 소각이라든지 좀 주주 환원을 좀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부터 좀 수취하는 뭐 배당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소 30% 이상을 좀 주주 환원을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를 좀 매각한 후에 그 성과를 좀 주주들과 쉐어하는 방식으로 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투트랙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주주환원 정책이 좀 이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SK 쉴더스 같은 경우가 좀 매각이 좀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올해 한 4,100억 정도, 내년에 한 4,500억 정도가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또한 추가적인 좀 주주환원에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내에도 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좀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좀 M&A 관련된 좀 매물을 좀 찾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좀 주주이익 관련돼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찾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자회사의 어떤 상장 가치 여기에 좀 70% 디스카운트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일봉상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주봉상으로도 아직 여전히 좀 바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